네, 안녕하십니까. 패널 진행을 도와드릴 중앙대 하상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저희 세션 PT, RPT의 생산, 재활용, 안전성 및 표준에 대한 4개 발표를 들었는데요. 최근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그리고 기업의 ESG 경영이 부각되면서 친환경이 중요시되게 됐습니다. 플라스틱, 페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시받고 있는데요. 한때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큰 도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3R 아까 좀 부각이 됐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그 행동인데요. 첫 번째, 과대 포장을 줄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포장만 사용하는 리듀스가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사이클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레이스는 사실 가장 핫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요즘 규제나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은요, 저는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될 곳에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쓰던 그런 종이라든지 뭐 전분 뭐 이런 식물성 포장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친환경 포장재로 제품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환경 살리려다가 또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균형된 규제가 꼭 필요한데요. 특히 포장은 모든 산업에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규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그런 이제 정책으로 산업 전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고 또 없던 산업도 새로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규제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에 있어서 특히 포장 부분은 정말 세심한 주의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특히 저희는 이제 포장 중에서도 페트 관련된 주제인데요. 산업계 2가지 발표가 있었고 공공 부분에서 한 분, 그리고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 이순호 과장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에게 한 25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받고 답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은요, 손을 좀 들어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자, 지금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 채팅창에 올라온 좀 무거운 질문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해 드리고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자인데요. 2025년 1월 이후에 한국에서 맥주 페트의 환경부의 규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질 구조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오늘 발제해 주신 4분 중에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홍석 본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맥주병, 페트병이 2025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는 말씀을 제가 앞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는 환경부가 2019년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유색 페트병의 사용을 원천 금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단일 유색 페트 재질 중에 초록색 사이다병 기억하시죠? 그리고 흰색 막걸리병, 초록색 막걸리병 기억하실 건데 이런 유색
단일 재질 페트병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상태고요. 뭐 주변에서 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다만 갈색 맥주 페트병의 경우는 보관이나 운반상에 햇빛이라든가 CO2라든가 이런 그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12월까지 5년간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류 업체들이 병으로 재질을 전환하는 방법이라든가 투명한 페트 재질로 전환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법으로 사용을 금지시켜 놓은 것은 시한은 지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24년 연말이나 25년 초가 돼서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 금지를 5년간 유예했던 거를 더 연장을 시킬 수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뭐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25년 1월부터는 맥주 페트병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로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그 사이에 아까 이제 맨 마지막 발제해주신 이순호 과장님 그 재활용 관련해서 인증제도 슬라이드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구두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다가 너무 빨리 끝을 냈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 끝이 난 줄 알고 했더니 그 뒷부분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는데 말을 다 못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승인 절차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올 11월 달까지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 그 하위 법령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는 이미 일부는 됐고 일부는 시행령 시행규칙대로 정리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한 개 회사가 지금 승인 신청을 요청한 상태고, 대부분의 자료들은 잘 갖춰졌지만 하나가 조금 이제 보완이 필요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 신청을 하시는 과정 중에 저희들 절차라든지 그다음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 별도로 인정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따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겼었는데, 저희들 절차는 우리나라만의 절차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갖고 있는 걸 합쳐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업계의 자율에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승인이 돼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재활용 부분이 좀 활성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셔가지고요. 네, 신 회장님, 네. 오늘 먼저 그 네 분의 아주 훌륭한 또 업계 아주 최고 전문가로서 또 그 기관에 또 가장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신 그런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 질문 사항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율천화학 권 팀장님께 하나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식약처 이순호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차단성 소재는 일반 소재 사용 대비 포장재의 두께를 크게 줄이고 내용물 저장을 연장할 수 있어 또 다른
식품의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는 필요한 자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발표에서 해외 수출들을 그 내용물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 포장재를 넣어서 수출하는 거로 좀 나왔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뭐 예를 들어 리사이클래스나 또는 APR 등에서 이러한 재활용성 지금 아까 말씀하신 투명 증착이라든지 또 이보이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활용성을 직접 시험하고 그거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그 재활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렇게 수출하고 이러시니까 인증을 했던 사례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두 번째 질문은 이순호 과장님께 알페트의 그 재활용을 위한 안전성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이 재활용을 포함한 저희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식약처의 환경부의 협업은 저희 모두 아주 환영하고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어제 발표에서 들었는데 물리적 재생의 경우 우리나라도 그 해외와 같이 심사 후 인정 이렇게 이제 아까 발표 중에 주셨는데 혹시 어제 그 해외 그 연사 발표에서는 뭐 고온 살균 제품군과 그다음에 냉장 제품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별도로 FDA 승인을 해준다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도 그러한 검토 계획이나 또 이러한 것들에 지금 심사 후 인증이니까 심사가 그럼 어떤 항목인가가 많은 산업계에 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네, 신양재 회장님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율촌화학의 권대영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위 재질, 즉 유니 소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고차단성 소재인 것도 맞고 그 고차단성 소재로 인해서 포장재를 어떻게 보면 재질을 단순화하기도 하고 내용물 저장성도 올리고 하는 부분에 그런 아주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난이도가 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 다수의 기업들, 저희 기업 포함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관련 소재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 그 모두 발언한 것처럼 그런 어떤 증착에 대한 부분도 좀 정확하게 이게 단위 재질을 포함시킬지 말지 여부는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 유럽 부분은 지금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무화가 좀 되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들으셨겠지만 2022년 4월 달부터 해서 그 킬로그램당 그 재활용률이 30% 이상이 넘지 않으면은 200파운드인가 부과하는 걸로 뭐 이렇게 킬로그램당이 아니 톤당이겠네요. 예, 그런 개념의 그 페널티 사례가 있고 25년부터는 유럽 전체적으로 뭐 의무화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고 국내도 지금 그런 사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인증 부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그쪽 그 유럽 문화 자체가 재활용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모노 머티리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인증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요구한 바가 없어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좀 나름대로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포럼의 주제인 SK 같은 경우는 GRS 인증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재활용률의 어떤 그 인증제가 있잖아요. 근데 유니 소재에 대한 그 인증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의 그 2019년 4월 달부터 법을 만들면서 최근 작년 말인가 이제 기관 두 군데에다가 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줬었죠. 그러니까 이게 유니 소재가 맞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그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지금 한 상태고 저희도 거기다 맡겨서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재질이 폴리프로필렌이다, 폴리에틸렌이다 요 정도만 하는 상태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세계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정확한 지금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이클로스 HTP라고 하는 인증 그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는 그 유니 소재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데 그래서 인증서를 하나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어주는데 거기에는 퍼센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재는 어떤 그 물질이 95%, 뭐 97%, 90 몇 프로에서 9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노머티리얼
제품이다. 뭐 이런 개념의 인증이 있고 그 보니까 유럽의 그 유수 꽤 유명한 저희 같은 연포장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유니 소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를 들면 브로셔 자기네들 제품을 소개하는 브로셔를 만들면서 그 내부에다가 그 인증 마크를 넣는 그런 사례도 최근에 좀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이 뭐 유니 소재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페널티가 아직 부과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거기에 맞는 인증제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 공식력 있는 그런 인증 기관도 지정을 해주면은 저희에게도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있는 그 기관을 이용해서 저희는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인증을 직접 받아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용해서 좀 마케팅을 하려고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제들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 회장님 답이 됐습니까? 네, 두 번째 이제 질문 답 드리기 전에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업이 고도화됐잖아요. 저희는 한참 이제 발전하는 단계이고, 근데 유럽의 그런 이제 환경 규제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갖고 와야 될지 이런 이제 정부 당국의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이제 전략적으로 규제를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할 부분은 이제 규제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벌면서 우리나라 산업과 환경을 같이 균형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자율적인 부분은 인증을 도입해서 또 인증으로 진행하는 방법. 규제와 인증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FDA 승인 관련 식약처 이순호 과장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어제 들었으면 더 정확한 답이 됐을 것 같은데 미국 FDA는 그 사용 조건에 따른 것도 따로 인정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는 따로 승인해준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얼마까지 한다 이런 승인 시스템은 없지만 제출하는 자료에는 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생 원료를 사용했을 때 최종 제품이 어떤 온도에 어디까지 운영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고온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다든지 이런 걸 따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승인받지 않고 그 제출한 자료 범위 내에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제조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그 저희들도 FDA 규정을 한번 보고 또 이게 약간 그 판매 인센티브 개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표시해서 승인해 준 시스템을 필요한지 여부도 한번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약처에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맥주 페트 관련해서 삼양 패키징에서 대부분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우 센터장님께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보겠습니다. 네, 삼양 패키징에서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오비가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하이트 그리고 롯데 3사의 그 맥주병을 저희가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9년도 12월 달에 자발적 협약 법적으로 그 금지가 된 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는 용기로 개선하겠다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거고요. 그 협약에 대해서 3사가 진행했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업체 간의 약간의 비밀 내용들, 기술적 비밀 내용에 대해서 전부를 잘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사는 지난 3년 동안 그 상당히 많은 감량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원천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활동들을 진행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제품은 일단적으로 페트에 담을 수 있는 음료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음료고요. CO2에 대한 차폐를 해야 되고요. 산소가 맥주 안으로 1ppm이 들어오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산소를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는 자외선 말고 가시광선을 막아야 되는데 가시광선은 색깔이 있는 그 암바 색깔이 거를 막을로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커트하려면 지금 다층 갈색벽백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뭐 물에 그 알칼리에 녹는 배리어 뭐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을 트라이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서도 되게 다양한 기술들을 지금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 외에서도 더 그 재활용 기술까지 콜라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패키징 기술 앤드 재활용 기술까지 융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류와 그 케미컬 제조업 그리고 용기 제조업까지 모두가 융합하고 있어서요. 조만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은 과시적인 결과를 조만간 도출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충 설명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면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페트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 유익했던 것 같고요. 이 세미나와 패널 토론을 계기로 정부의 합리적 규제 설정 그리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기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